난 16에 입궁했어. 그냥 팔자 좋게 놀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 깊은 궁궐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곳이었어. 총애를 다투지 않으면 죽음뿐이었지. 내 이름은 이규환. 어릴 때부터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어. 그러다 아버지를 자처하는 남자가 나타나 나를 데려갔지. 그는 양부모님의 목숨을 위협하며 나를 경성으로 가라고 강요했어. 그분들은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 난 갈 수밖에 없었지. 경성으로 가는 길은 멀었어. 흔들리는 마차에 앉아 동생들의 놀란 울음소리만 머릿속을 맴돌았지. 어떤 아줌마가 나에게 관어를 가르치려 했어. 난 못했고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때리고 욕했지. 그때 나는 인내라는 걸 몰랐어. 난 그 아줌마를 넘어뜨리고 죽도록 패줬지. 그때 처음 알았어. 폭력이 일시적으로 괴롭힘을 멈출 수 있다는 걸. 한 달 후 마차는 경성 상보문 앞에 멈췄어. 이곳은 온통 차가운 기티가 흘렀지. 사구려 아버지가 직접 마중 나왔지만 손에는 해초리를 들고 날 가르치려 했어. 난 해초리를 부러뜨리고 그에게 말했어. 날 가르칠 자격 없다고.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날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뒤늦게 말했다. 난 그에게 말했다. 시골의 소박한 밥상이 더 좋다고. 하지만 난 결국 이곳에 남았다. 이씨 가문의 딸이 되었지. 난 내가 첩의 딸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 서녀보다도 못한 존재였지. 늘 가식적인 척하던 정녀 언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날 도발했어. 난 혼자서 5명을 상대했고 그들을 죽을 듯이 울고불고하게 만들었지. 그때 난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지. 난 사랑해서 조상들에게 무릎 꿇는 벌을 받았어. 한밤중에 이 부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어. 그녀는 날 혹독하게 다뤘지. 난 발버둥 쳤지만 반격할 힘이 없었어. 피를 토하고 기절할 때 난 마음속으로 맹세했어. 내가 죽지 않는 한 반드시 이 모녀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이해. 난 11살이었고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손해를 봤지. 아버지는 말씀하셨어.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있고 사람 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는 내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지만 내가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어. 난 차갑게 웃었지.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거네. 이 일을 겪고 나서 난 한 번 혼나고 지혜를 얻었어. 괄괄했던 성격은 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했지. 그 후 5년 동안 나는 글을 읽고 쓰마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거든. 특히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말이야. 무술도 연마했어. 그날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지. 나는 이장하는 법을 배웠고 아름다움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익혔어. 16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입궁 선발의 기회를 얻었어. 나는 알았지. 그것이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경성의 황궁은 상부보다 훨씬 크고 더 차가웠어. 이곳은 절세민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꿍꿍이를 품고 있었지. 나는 모든 날카로움을 숨기고 그 순간의 폭발만을 기다렸어. 운명의 문이 드디어 나에게 열린 거야. 나는 이 사람 잡아먹는 깊은 궁에 발을 들였으니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 복수의 서막이 정식으로 시작된 거지. 선발되던 나는 숨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가득했어. 나는 황제를 만났어. 희고 통통한 중년 남자였지. 나는 연꽃 같은 얼굴에 복숭아꽃 같은 눈을 가졌어.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빛났어. 나는 성공한 거야. 내가 뽑혔어. 이 다붕이 되었지. 이 한 걸음을 내디디니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어. 이씨 가문이 내게 빚진 것들 하나하나 되찾을 거야.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위해. 이 깊은 궁궐의 피바람 내가 감당할게. 나는 이규환. 두고 봐. 첫 시침의 밤 나는 억지로 씻겨지고 마치 진상품처럼 용상에 올려졌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막상 닥치니 생각보다 힘들었어. 천장을 보며 고통을 참았지.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어. 침대 옆에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 약간의 수치심 때문에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 그런데 동보 황제는 헉헉거리며 나보다 더 심하게 헐떡거렸어. 태감은 희장 밖에서 조용히 물었어. 황제 폐하, 남기시겠습니까? 황제는 남기지 마라 한마디만 했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 사람들이 억지로 약을 먹일 때까지는 그건 가슴 찢어지는 피막이었어. 결국 나는 그 약을 선택했지. 멀쩡한 몸에 약을 먹는 건 정말 괴로웠어. 약효가 발동하자 너무 아파서 침대 위를 계속 굴렀어. 추상궁이 한숨을 쉬었다. 약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엔 용종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내가 총애를 잃은 건 사실이었다. 후궁의 웃음거리가 되었지. 이어서 총애를 받던 몇몇 하붕들은 모두 선씨가 되었고
많은 하사품을 받았어. 하지만 나는 이 온몸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이 황궁은 사람 잡아먹는 곳인데 총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컸다. 시중드는 이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음식은 줄어들고 물품도 제때 오지 않았다. 무난 인사를 가면 바람 부는 자리에 앉아야 했고 이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저 사람에게 절해도 내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사실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런 냉대는 나의 상처 입힐 수 없었지. 이런 냉대는 나의 상처 입힐 수 없었지. 아버지가 궁으로 서신을 보낼 때까지는 그때서야 내 마음은 온전히 식었다. 그는 내게 총애를 얻을 방법을 찾으라 했다. 기한은 석 달. 내가 해내지 못하면 양부모님 가족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발끝에서부터 한기가 치밀어 올랐다. 친아버지에게 목줄을 잡힌 듯한 차가움이었다. 그들의 목숨으로 날 경성으로 오게 하고 궁에 들어오게 하고 총애를 다투게 하다니. 하루 속죄를 보며 추상궁에게 물었다. 총애를 얻는 게 어려운가요? 그녀는 말했지.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고. 수저의 마음에 달렸다고. 창밖을 봤어. 상궁님, 눈이 아오. 올겨울은 정말 춥네요. 나 검은고는 꽤 잘 타는데 변변한 검은고 하나 없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16해를 살면서 난 홀로였어.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자유를 얻어본 적이 없어. 부평추처럼 무대에 닿으려 애썼지만 늘 떠돌았지. 계속 일해야만 할까. 남에게 휘둘리면서. 그래서 난 한 가지 일을 벌였어. 황제의 행방을 엿보고 우연을 가장해서 황제의 눈에 들 생각이었지. 그런데 이 황제는 미꾸라지 같아서 날 애먹였어. 추상궁은 나더러 독하게 마음먹으라고 했지. 사람으로 사는 게 참 힘들어. 그녀는 내 용모가 빼어나고 몸매가 일품이라 총애를 얻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했어. 하지만 난 총애 따위 원치 않았어. 동보 황제는 싫었거든. 감정도 없고 기대도 없어. 고통과 굴욕뿐이었지. 하지만 상궁님은 말했어. 총애만 얻는다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날 움직였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독해진다고 날 탓하지 마. 이 몸뚱이를 가장 날카로운 칼로 만들겠어. 이 깊은 궁궐에서 다시는 아무도 날 얕보지 못하게 할 거야. 좋아. 가지껏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략. 지금부터 이 황권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내 부적처럼 쓸 거야. 결심을 굳힌 후 드디어 어원에서 동보 황제를 만났어. 그는 내 턱을 잡았는데 좀 세게 잡았어. 울먹이는 척하려 했는데 눈을 깜빡이는 순간 눈물이 억지로도 안 나오더라. 동보 황제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 뺨을 꼬집으며 놀리듯이 말했다. 아픈데 울지 않느냐. 울음이 안 나온다고 했지. 게다가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둥 같은 고지람이든 단비 같은 은혜든 모두 피하의 은총이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다시 시침을 들었다. 이번엔 동보 황제가 직접 내가 머무는 곳으로 왔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방이 왠지 비좁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동보 황제가 좀 더 다정해졌다. 나도 점점 긴장이 풀렸고 적어도 첫날 밤처럼 뻣뻣하지는 않았다. 일이 끝난 후 황제는 다정한 마음이 들었는지 내관도 침대 겉에서 가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했다. 산에 기대면 산이 무너지고 사람에 기대면 사람이 떠난다. 이 깊은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황제의 자식이 있어야만 했다. 그가 일어나 조회에 가려 할 때 나는 힘겹게 영포를 입혀주며 그의 소매를 잡고 물었다. 황제 폐하, 오늘 밤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수첩이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씨 가문에서 내 길은 점점 좁아졌지만 이제 기회가 눈앞에 있으니 반드시 잡아야 했다. 미양궁의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 나를 무시하던 자들은 배관시했고 귓가에는 비웃음 소리만 가득했다. 항우는 다정하게 몇 마디 건네고는 해산시켰다. 정전에는 성수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정하게 어젯밤 수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정할수록 더 간사한 법. 이씨 가문의 부인과 아가씨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다. 나는 더욱 조심했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동보 황제가 내린 하사품이 도착했지만 품계는 여전히 오르지 않았다. 점심 식사는 더 정교하고 따뜻하게 나왔다. 한 번도 총애를 받지 못했던 몇몇 미인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 통할 리가 없지. 진짜 어이가 없네. 황제가 오자마자 냉정하게 그들을 모두 돌려보냈어.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지. 항상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첩이 춤을 추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평범하게 춤을 췄지만
총애를 얻으려면 평범한 길을 가서는 안 돼. 남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의 눈빛이 냉정함에서 욕망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나는 총애를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장소는 대전으로 바뀌었고 넓고 환했지. 밤마다 풍악이 울리고 매일 허리가 아팠지만 나는 여전히 이 다음이었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자 많은 이들이 질투했고 낮은 풍계 때문에 조롱당했지. 무능한 자들의 포효일 뿐.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할까봐 조심해야 해. 여인들의 싸움은 조정의 싸움보다 결코 덜하지 않아. 오히려 더 잔혹하지. 이제 연기하는 것은 이미 도가 텄어.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온화하고 사려 깊은 척했지. 가끔은 작은 투정도 부렸어.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풍계는 아직 오르지 않았어. 밖에 나가면 무시당할 거야. 방법을 찾아야겠어. 한 달 내내 나 혼자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했지. 오늘 미양궁에 문안을 드리러 갔는데 분위기가 살벌하더라. 후궁들은 날 못마땅하게 여긴 지 오래였고 오늘의 비웃음은 평소보다 더 심했어. 성수이가 앞장서서 비꼬았지. 내 시골 출신을 꼬집는 말뿐이었어. 그들은 비웃었어. 가지에 올라탄 이 시골뜨기 계집은 결국 품위가 없다고. 가민 황후는 그저 나를 두어 번 쳐다볼 뿐 조금도 거들어줄 생각이 없었지. 나는 그저 곱슬거리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어. 미양궁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역시 날 씹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 죄를 씌우려 하면 무슨 핑계든 못 댈까. 나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빌었어. 나는 틈을 타 그녀를 꼬집었고 일부러 이 볼통에 불을 붙였지. 이 따기는 너무 세서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교육받지 못한 시골뜨기처럼 몸싸움을 벌였어. 그들은 지위가 높고 데리고 온 사람도 많았으니 나는 그저 맞을 수밖에 없었지. 맞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는 악간의 기쁨이 있었어. 나는 보고 싶었어. 동보 황제가 내 이 얼굴을 가련 얼마나 신경 쓰는지. 황후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어. 이런 사소한 일로 황제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이 깊은 궁궐 안에서 지위가 곧 목숨이야. 지위가 없으면 난 결국 장난감일 뿐이지. 이란전으로 돌아와서 나 모두를 쫓아냈어. 진짜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정도 붓기는 부족해. 그에게 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려야 온갖 모욕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 난 푸른 돌판에 힘껏 무릎을 꿇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무릎이 멍들고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지. 아직 병이 하나 더 필요해. 황제의 마음을 찢어지게 할 큰 병. 난 찬바람이 몸에 스며들게 내버려 뒀어. 그가 나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시험하는 거지. 머리가 어지러울 때쯤 씨 목소리로 추상궁을 불렀어. 추상궁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황제를 모시러 갔지. 동보 황제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초조해 보였지. 난 울면서 괴롭힘당한 일을 그에게 말해줬어. 흐느낌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정확히 박혔지. 그는 내 상처를 보며 씨중드는 자들이 다 어디 갔나고 노발대발했어. 하, 이 아이는 영리해서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이 말했어. 더욱 처량해 보였지. 강태희는 한참 동안 맥을 짚었어. 황제는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명했지. 태희가 아뢰기를 아직 개월 수는 짧지만 내가 임신한 것이 확실하다고 했어. 임신. 나는 정말 놀라서 울었어. 아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았을 거야. 황제가 말했어. 안심해라. 짐이 너를 위해 주관하겠다. 황제는 차분하게 말했어. 미양궁 문 앞에서 사람이 맞았는데 황후는 정녕 몰랐단 말인가. 그날 밤 황후의 실권은 덕비와 쑥비에게 나뉘었어. 그녀는 철저히 패배했지. 나는 병으로 정신이 혼미한 채 황제를 붙잡고 엄마를 불렀어. 입궁 후에 비참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울면서 호소했지.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가소이가 되어 있었어. 몇 단계를 뛰어넘은 거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강등되었고 반년 동안 금종령이 내려졌어. 이 깊은 궁궐의 풍향이 바뀌었지. 이 도박에서 내가 이겼어. 이제부터 나는 가소이야. 더 이상 미양궁에 가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하하는 자신에게도 잔인했으니 쓸만한 사람이었어. 이 궁궐에서 난 이런 수족이 필요해. 저녁에 황제가 또 왔어. 움직이지 못하게 날 붙잡고 푹 쉬라고 했지. 누가 자길 붙잡고 엄마라고 부르며 힘들다고 울었는지 모르겠대.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속으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후회했지. 그는 크게 웃었지만 난 땅속으로 숨고 싶었어. 이렇게 연달아 먹기급이나 승진했으니 이 또한 전화의 복인 셈이지. 이 아이는 정말 적절한 때에 찾아왔어. 이 깊은 궁궐에서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야. 이란저는 더 이상 쓸쓸한 구석이 아니야.
그 누구도 도망칠 생각은 마. 항우, 성수해. 우리 앞날은 아직 길고 길어. 이 깊은 공고를 내 이규환의 천하로 만들 거야. 이 권력 싸움에서 난 이미 핵심부에 진입했어. 연말이 다가오자 각종 하사품이 이란전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어. 이 깊은 공골의 총에는 언제나 불꽃처럼 뜨겁지. 이 부인이 입궁하여 아련을 청했어. 그녀는 공손하게 아래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지. 예전의 오만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 난 의자에 앉아 차 한 잔 마실 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리게 했어. 그녀가 꼼짝도 못할 때까지. 그제야 저를 그만두게 했지. 그녀는 내 어머니가 이 승상의 소꿉친구였다고 했어. 일가의 일이 생기지 않았다만 이 부인 자리는 원래 내 어머니 것이었을 거라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급하게 내 어머니를 모욕했고 어머니를 행방불명으로 만들었지. 이 옛날 이야기는 정말 더러웠어. 그녀는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처참하게 진 거였어. 수년간 이 승상은 어머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를 미워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지. 나는 이해했어. 이것은 그저 남자의 일선적인 깊은 애정과 여자의 악독한 질투가 얽혀 만들어진 비극일 뿐. 나는 추 상궁에게 손님을 보내라고 했어. 그날 그녀가 내게 준 구록을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연회에서는 노래와 춤이 평화롭게 이어졌지만 이 시끄러운 소란 아래에는 모두 거지된 마음뿐이었어. 무인은 유럼하고 눈부시게 춤을 추었고 황제는 흥미진진하게 바라봤지. 그 순간 내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졌어. 황제의 총애는 이 바람과 같아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오늘 나를 총애해도 내일이면 다른 사람을 총애할 테니까 미인은 늙기 마련이지. 사랑은 식어갔고 이 깊은 공골에서 사랑 따위는 가장 믿을 수 없는 허상일 뿐이었다. 난 내가 다를 줄 알았지. 하지만 그의 희롱하는 듯한 표정을 보니 결국 나도 빠져들었음을 깨달았다. 이런 심술궂은 수단도 그 다정한 마음속에 잠시라도 더 머물기 위함이었을 뿐.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황제는 점점 뜸해졌다. 이 사람은 울고 세 사람은 웃는 법. 출산 당일 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하하가 약 한 사발을 들고 왔는데 강태희가 처방한 진통제라고 했다. 나는 물었다. 하하,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나는 이미 태에게 일러두었다. 난산이 아닌 이상 절대 약을 먹지 않겠다고. 그녀는 감히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해치려 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황제를 불렀다. 하하가 끌려갈 때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배신자는 연민을 받을 자격이 없다. 6시즌 동안 진통 끝에 나는 마침내 내 피부치 첫 딸을 낳았다. 내 지희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겨 어마마마라고 부를 때 또 용종을 임신했어. 이란전은 이미 몇 번이나 싹 치웠지. 이제 이곳은 새통처럼 물 한 방울 새지 않아. 나는 온화하고 선량한 얼굴로 내 야심과 계산을 감추는 법을 배웠어. 이 후궁에서는 황제의 총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야말로 살아남는 근본이지. 황제가 승하하던 날 그는 유난히 맑은 정신이었어.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항우가 되고 싶냐고 물었지. 나는 그에게 말했어. 나와 아이는 그저 그를 위해 이 강산을 잘 지키고 싶다고. 그 순간 그는 좋다는 말을 연거푸 내뱉었어.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지. 알아. 그것은 나를 향한 그의 뒤늦은 미안함이었어. 내 마음은 아무 동요도 없었어. 내가 원한 건 권력이었어. 살아남는 것,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이 허무한 사랑 따위가 아니었지. 한기비를 헝으로 책봉한다는 유조가 반포되었어. 이제부터 나는 이 대월의 가민 황후다. 지우에는 황제가 되었고 나는 황태우가 되었어. 이 강산을 나는 선제를 대신해 꼬박 10년을 지켰지. 이 씨 가문은 조정의 권력을 넘보려 했지만 내가 본때를 보여주는 수단은 절대 봐주지 않았지. 누가 감히 이를 저지르면 얼배로 갚아줬어. 황태우로서 내 철거는 선왕보다 더 강했지. 하지만 난 내 아이들을 더 사랑했어. 지우에는 다 컸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생겼지. 나라를 잘 다스리니 이제 그에게 맡겨도 되겠어. 난 약속을 지켰고 후회도 없어. 입궁한 지 21년. 나가고 싶을 때마다 발목이 잡혔는데 이제야 모든 걸 내려놓고 진정한 나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더 이상이 다붕도 아니고 가수이도 아니마 황태우도 아니야. 그저 공밖에 번화한 세상을 보고 싶을 뿐. 궁궐 담장에 가로막히지 않은 시원한 바람을 휘고 싶을 뿐이야. 고향으로 돌아오니 이 보리 향기가 21년 전과 똑같네. 이 한평생 싸웠고 잔인했고 승리했지만 결국엔 이 자유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강호는 멀고 이규환,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